안녕하세요. 오늘의 매수 차트의 어더라고 합니다. 어저께 1월 5일 날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면서 이제 눌림목인 주식들 이제 차트를 오랜만에 좀 많이 돌려봤습니다. 한 몇백 종목 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뭐 손익비가 괜찮아 보이고 오늘 매수해볼 만한 주식, 오늘의 트레이딩 종목 이제 한 10가지에서 11~2가지를 정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재무 같은 거를 좀 안 보고 그냥 매수 트레이딩 차트로 오직 차트로만 보고 매매할 만한 구간이어서 이제 제목도 오늘의 트레이딩 종목 책임 없는 쾌락 올리 차트 매매라고 이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태영건설입니다. 태영건설. 이제 태영건설이 예전에 부도설 같은 게 좀 났었었죠. 그래서 당연히 뭐 재무 같은 건 좀 많이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냥 공시로만 대충 봤을 때 아마 1월 8일인가 9일 날에 기타 시장 유상증자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한 600만 주가 1월 8일 날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날 12월 5일 날 이렇게 거래량을 살짝 실으면서 이제 60일선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이제 120일선을 이제 돌파할지 안 할지가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그냥 오직 그냥 트레이딩 관점인 거예요. 저가인 5,51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한번 매집해 볼만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들은 저는 이제 재무 같은 거는 좀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매수를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모든 책임은 이제 본인에게 있고 제목도 책임 없는 쾌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슥슥 이렇게 훑어보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제 오늘 태영건설 같은 경우 1월 8일, 9일 날 이제 뭐 보호예수 물량이 한 600만 주 나온다. 근데 이게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유통주의 수가 이미 3억 주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별로 큰 물량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1,510원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여기쯤에서 그냥 모아가지고 뭐 살짝 뭐 10%를 먹든 120을 사면서 팔든 그냥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뭐 이렇게 박스권 돌파 이후에 살짝 눌리는 느낌이 들어서 손절가를 딱 잡고 한번 매매해 볼만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주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이제 주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동안 무슨 이슈 때문에 뭐 거래 정지가 됐다가 최근에 거래 정지가 풀린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121선을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하게 이게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더 쭉쭉 오르다가 이제 이렇게 밀렸습니다. 근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밀리는 거는 그 한번 뭐 이탈 흔적 이런 게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그냥 손절가를 이제 762원으로 잡고 여기서 이제 좀 매매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는 대신 정보통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식 중에서 지수가 좋아서 그런지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뭐 정치 테마주가 아니어도 그냥 트레이딩 매매할 만한 관점으로 그냥 매수해 볼 만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대신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거는 뭐 유승민 관련 주식으로 알고 있는데 뭐 유승민 주식 아니어도 여기 보시면은 행정수도 이전 법안 추진 뭐 김문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상승했던 과거 전력이 있긴 합니다. 그 이후에 12월 5일날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돌파했지만 지금 이렇게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눌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그 975원 이렇게 잡고 종가상 975원 이탈하면 손절 이렇게 잡고서 지금 구간이 이제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1016원부터 이제 975원까지 여기는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집이나 이제 눌림 구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진양산업입니다.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오세훈 관련주죠. 오세훈 관련주. 근데 오세훈 관련주인데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 신년사에 윤어게인이랑 뭐 손절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파 싸움에 좀 엮여 있는 것 같고 명태균 이슈도 있고 이번에 뭐 장동영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오세훈을 좀 배제하는 듯한 뭐 파격적인 공천 인사를 내겠다라는 소식이 좀 울려 퍼지면서 오늘
20%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뭐 그냥 제 트레이딩 관점 기준에서는 5,750원 여기서부터 이 아래로 그냥 5,500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여기서 매수해 볼 만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5,500원이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양산업은 바닥 구간인 것 같고, 뭐 모든 악재 이슈 제외하고 기업 가치로만 봤을 때 재무 한번 보시면은 기업 가치로만 봤을 때도 여기가 되게 저평가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정치 테마주에 탈락하더라도 여기 부근에는 한번 사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알랩입니다. 알랩 같은 경우 대표적인 안철수 관련주죠. 정보 뭐 보안 관련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이번에 안철수도 이제 정치 생명이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좀 끝이 좀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안철수가 이번 지선에서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이쪽으로 아마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뭐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지금 눌림 구간이 이렇게 온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손절은 58,000원을 이제 손절로 잡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아래로 내릴 때마다 이제 매수해 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통 정치 테마주가 메인 이벤트가 있기 한 3달 전까지가 최고점일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지선이 6월달인가 7월달 그쯤으로 알고 있는데, 지선 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2026년 6월 3일이 서울시장이랑 지방선거 이렇게 경기도지사 이렇게 뽑는 지방선거 일정이 6월 3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3월달까지 뭐 살짝 튈 수 있겠죠. 이제 그거를 먹고 있는 수익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덕산 테코피아. 이게 무슨 주식인지는 지금 그냥 주의 깊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손절가를 14,800원 이 정도로 잡고서 이제 이 구간에서 16,800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한번 잡고 스윙 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전부 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주식들을 전부 다 보면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모든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로 가기 직전인 이런 초입 구간에서 이렇게 눌림을 줄 때 이렇게 추천드려 보는 겁니다. 대신에 손절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손절을 이제 못 하시면은 괜히 물려서 마이너스 15% 20%까지 더 아래로 바닥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켜주시면서 트레이딩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인데 예전에 이게 아마 초전도체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여기서 11월 8일날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로봇 관련 육성 기대감으로 같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눌림을 살짝 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56,000원 아래로 이렇게 매수해 보면은 손절가는 5만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식으로 이렇게 잡고서 한번 매매해 볼 만하지 않나 라는 차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선 델타 테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미 여기서 방향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 5만원을 깨지 않는 이상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오파스 넷입니다. 오파스 넷도 이것도 대표적인 한동훈 관련주죠. 여기서부터 한동훈 관련해서 계속 올렸다가 한동훈 관련주기도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한동훈의 입지가 좀 많이 좁아지고 있죠. 요즘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제 배제되고 이제 당내 게시판 이런 걸로 이제 이슈가 되면서 한동훈 관련주 흐름이 요즘에 최근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바스권을 이렇게 몇 번 뚫어주고 122평도 이렇게 뚫어주고 이제 122평과 62평이 골드 클로스 나기 직전인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눌러줄 때, 그리고 한 대충 생각해볼 때 6,430원 아래로 이렇게 매집을 한 다음에 이 손절은 6,060원을 손절가로 잡고서 이제 한번 매집을 해볼 만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가성비
손익비가 되게 다 좋은 느낌이죠. 손익비가 뭐 내려봤자 한 4% 이내 손절이고 오른다 하면은 최소 10에서 15% 정도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태양금속입니다. 태양금속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동호 관련주죠. 이제 태양금속을 사든 뭐 오파스 넷을 사든 이렇게 같은 정치인이면 이 중에서 그냥 하나만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시면 됩니다. 근데 대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오파스넷이나 태양금속이나 이제 둘이 삐까삐까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태양금속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951원 여기를 손절로 잡고서 여기서 손절 잡고서 지금부터 살살 이렇게 매집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2,100원 아래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아홉 번째로. 열 번째로는 이제 DYC입니다. DYC 같은 경우는 어떤 주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122평을 뚫었기 때문에 단기 이 박스권 매물을 여기서 뚫어줬기 때문에 이 뚫은 이후에 이렇게 눌리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왔습니다. 손절가는 1153원을 이탈하면 손절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래로 이렇게 내릴 때마다 한 1230원부터 매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시총도 이제 263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잘만 간다면은 뭐 10배 뭐 템버거가 될 수도 있는 조직이기도 해요. 잘만 뭐 테마라든가 아다리가 잘만 맞는다 하면요. 그래서 그냥 뭐 개잡주긴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1번째는 아나페스입니다.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관련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주가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나페스 같은 경우도 그냥 박스권 매매를 하든 2025년 9월 5일날 뭐 쌍끝이 이렇게 매수하면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좋으면서 단기적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돌파한 이후에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3개월 정도 이렇게 눌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3개월 정도 눌리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아마 매집을 하고 손절가는 이제 종가상 16,000 저가 840원을 이탈하면은 이렇게 손절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박스권 구간에서 여기서 한번 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근데 손절가는 진짜 딱딱 잘 지켜주셔야 돼요. 만약에 뭐 그게 만약에 손절가를 이탈하더라도 단기간에 반등해가지고 이렇게 오른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보유자 내 주식이 아니었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손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동안 손절가가 되게 의미 있는 구간에서 손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마이너스 15% 20%는 그냥 구덩이 하나를 더 파고 한 6개월 이상 기회비용이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유의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주식은 이제 3일기업공사입니다. 이제 3일기업공사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알기로 유승민 관련주기도 하면서 중소형 건축 테마주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올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2025년 11월 24일 그리고 2025년 12월 5일 이거를 기준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뭐 조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정배열 122평과 62평이 정배열되는 초입 구간이면서 이렇게 지금 눌리고 있거든요. 이제 눌리고 있는데 시총이 454억인데 제가 알기로 이거 재무가 꽤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유행하는 여러 가지 테마가 같이 엮일 수 있는 주식이지만 이렇게 주가가 지금 배당락 이후에 많이 안 좋죠. 근데 배당락 이후에 안 좋지만 지금 한 3,500원 아래로 오면은 한번 매집해 볼만 하지 않나. 손절가는 이제 3,315원으로 잡고 3,500원 정도에 샀을 때 손절가가 한 마이너스 5% 정도죠. 근데 오르면은 이제 쭉쭉 한 10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주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손익비가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지금 이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주식은 뭐 재무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이제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눌림 구간이 오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12종목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의 제목도 보시면은 책임 없는 쾌락 올리 차트 매매인 거고요. 소개시켜 드린 종목 중에서 분명히 잘 나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뭐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있을 거고 한번 이렇게 관심 종목을 등록하고서 이렇게 빚값 같은 것도 그거 보고
이렇게 뭐 하락 추세선도 이렇게 그어보고 그래도 뭐 돌파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더 분석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냥 한번 매매해 보시길 바래요. 제 의견은 어디까지나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의 도움을 드리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매수 차트의 어드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드였습니다.